안녕하세요. 이번 주 간만에 보는 강한 하락장이었네요. 사실 이번에는 HDC 현대산업개발을 기업 분석하려고 했는데 하락장이 너무 세게 나와서 주제를 조금 바꿨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락할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약간은 하나만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는 주요 지표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달러 인덱스 94.6, 달러 위안 6.82. 금융 지표는 계속 괜찮습니다. 달러 원은 어차피 달러 위안 쫓아가게 되어 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1100원 전으로 간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주식 비중 계속 높일 거고요. 혹시라도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면서 달러 위안이 7 이상 간다. 그때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일 생각입니다. 구리, 금, 원유, 철광석, 원자재 등도 괜찮고요. 이런 지표들도 매우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나쁠 이유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많이 올랐다는 거 제외하고는요. 시중의 유동성은 많이 풀렸고 그 돈이 갈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장이 급변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갑자기 망할 것 같이 막 내려가는데 크게 달라진 게 어떤 걸까요? 미국의 유동성?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기반은 연준이 돈을 찍고 그것을 기반으로 미국 정부가 달러를 뿌리고 그 달러를 받아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개인들이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러를 기반으로 전세가 동일하게 돈을 찍고 뿌리고 있는 장세입니다. 자기들만 찍어내면 자기들은 죽는 장세니까 다 같이 뿌려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광해의 통화량, M2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시중 통화량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찍어내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경우 대략 한 3천조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매년 한 100조에서 한 200조 사이를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뿌리고 있고요. 사실 M2는 유통되는 통화량이기 때문에 100조, 200조를 찍어낸다는 건 아닙니다. 본원 통화는 다른 얘기고요. 아무튼 이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블룸버그 보면 M2 지수가 전 세계 M2 지수가 있는데 전 세계 한 90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10경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작년 대비 한 13% 올랐다고 제가 한 8월 달인가 9월 달에 봤는데 근데 문제는 미국은 20% 올랐습니다. 이 정도로 돈을 많이 뿌린 거죠. 작년에 대비해서. 근데 지금 미국에서 잠깐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추가 보용 한이 많이 얘기한다고 이게 문제가 된다? 저는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유동성 관련해서는 멈출 수 없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의 엔진을 멈추는 순간 침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계속 찍어내야죠. 유지하거나. 그리고 코로나는 그냥 잊으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그냥 하락할 때 이유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일상이 돼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로 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3월처럼 크게 대폭락을 일으킬 수 있는 팩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백신이든 치료제든 결국엔 나올 것이고요. 그게 정치적인 이유로라도 뭔가 이벤트는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니까요. 대주주 자격 요건. 이건 중소형주는 신경 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대형주에는 미미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포트를 조금 조정하려고 고민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달라진 것은 별로 없어 보여서 아직 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투자 종목은 동일합니다. 네오위즈, MC넥스, 와이솔, HDC 현대산업개발이고요. 사막 콘덴서의 경우에는 비중을 좀 태우려고 하다가 잠시 접었습니다. 포트의 다변화보다는 좀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때라고 보기 때문에 포트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모로 대표주를 투자해야 되는 시기로 보여서 조금은 좀 더 안정적으로 짜려고 합니다. 해외 주식은 텐센트 하고 있고요. 총 금액을 보면 국내 주식은 한 9,800만 원, 외환은 760만 원, 1억 500 정도 되네요. 1억 500 정도 되네요. 아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장이 하락할 때 팔까요 말까요? 라고 저한테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냥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했는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어차피 저는 장중엔 잘 안 봅니다. 봐도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주 같게 크게 하락할 때는 저녁에 한두 종목씩 제가 투자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제가 매수 버튼을 눌렀던 이유, 그리고 미심쩍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달라진 게 있는지. 이렇게 전체 시장이 안 좋을 때 버틸 수 있는 건 기업에 대한 판단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죠. 내가 가진 기업이 어떻게 될 건가, 내년이 지금보다 좋아질 거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가, 그러면 그냥 부담 없이 홀딩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종업 기업, 동종 경쟁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봅니다. 몇몇 업체는 버티는데 내 것만 특히 더 떨어진다. 그럼 시장에서,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의 입장으로 기업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고 내가 놓친 게 뭘까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사실 전체 시장이 떨어질 때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제 것만 떨어지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이건 제대로 한번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업황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투자를 눌렀을 때 업황과 지금 상황이 뭔가 달라져서 뭔가 내년이 더 나빠질 것 같다. 그러면 일단 20에서 50%는 자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걸 투자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기업들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일단 MC넥스를 가장 많이 올렸으니까 이번에 MC넥스를 팔까요 말까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이전 자료들을 보시면 대충 아실 테니까 뭐 큰 틀은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내년에 휴대폰 카메라 모듈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전장 사업이 어떻게 될 건가? 정확하게는 삼성 휴대폰이 내년에도 많이 팔릴 거고 거기에 MC넥스가 많이 들어갈 건가? 그리고 내년 전장 사업, 전장 산업, 자동차 쪽이 어떻게 될 건가? 앞만 봐도 아직은 나빠질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특히 제가 기대했던 자율주행 이벤트까지 나왔는데도 타이밍이 아주 안 좋게 이번 주였죠. 뭐 꼬이면 이렇게 꼬이긴 하는데 결론은 뭐 MC넥스는 아직 크게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워낙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고요. 저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제가 HDC 현산을 좀 올리려고 준비를 좀 해놨는데 이렇게 주제를 바꿨죠. 그래서 하지만 미리 좀 얘기를 해보면 HDC 현대산업개발 팔까요 말까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뭐 HD 현산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꾸준하게 벌고요. 시총은 현재 1.4조, 뭐 PR 3 정도 되죠. 3.5 정도 된다고 보는데 매우 저평가죠. 그리고 아시아나 인수 취소했고 2조 정도의 한 현금화 될 수 있는 실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뭐 강원도 역세권, 용산 철도병원, 광주 물류센터 등 뭐 굵직굵직한 게 계속 있어서 뭐 최소한 실적은 본전할 기업입니다. 하지만 아시아나로 뭐 엄청 혼란의 시간을 가졌고 저평가라고 하는데 진짜 이게 저평가인가 라는 고민은 좀 필요했습니다. 뭐 사실 다른 건설 업체들이 대충 한 PR이 6에서 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건 3에서 4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싸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뭐 해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국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내년에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등등을 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꼬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PR 3, 4가 싸다고 보기에는 뭐 금융 쪽은 뭐 1년에 1조 벌어도 PR 4, 뭐 3, 4조밖에 안 되니까요.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3차례 정도 걸쳐서 현산을 분석할 예정인데 뭐 결론은 역시 별로 걱정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차차 하나하나 설명해 나갈 거고요. 이외에 제가 가진 다른 업체들, 뭐 사실 이 계좌 업체들보다는 장투 계좌에 있는 게 훨씬 더 비중이 크고 금액도 크고 뭐 LG화학, 네이버 같은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가장 먼저 분석해 봤는데 뭐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냅두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이 물적 분할이 하면서 매우 시끄러운데 뭐 주주 입장에서 안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 가치는 뭐 아직까지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세게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그때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냅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상황은 계속 바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 제가 생각하는 건 제 판단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시장의 입장에서 무엇을 보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업을 보고 동종업계를 보고 업황 등을 다시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바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면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 두 번째,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봅니다. 재무제표는 사실 과거형이라고,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답은 100%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오답을 거론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보다 보면 갑자기 이전에 못 봤던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쌓이고, 제가 뭐 기업을 계속 공부를 하고 애널리스트 분석들을 보면 조금은 대응하는데 좀 더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식이 이렇게 내려갈 때 뭔가 제가 많이 쫄린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주식은 한 20%든 100%든 현금화한 후 원점에서 다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뭐 사실 그래서 사마콘넷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분석 중이고요. 다시 살 확률도 높아 보이고요. 일단 저의 가장 큰 무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내 판단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조급하게 하지 말자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이게 가장 저한테는 중요해 보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덜 잃었고, 나름 주식 오래 하면서 나름 괜찮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뭐 내일이든 다음 주 주중이든 HDC 현산 분석 영상 올리는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